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부에서 만나 뵙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장마감 HLB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비 1% 정도 상승한 86,40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크게 보시면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지금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찌되었건 큰 시세가 나오려면은 다시 한번 거래가 붙어주고 여기 11만 5천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박스권을 완전히 좀 돌파를 해준다면 유의미한 그런 기술적 분석 구간이 되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박스권이 딱 정해진, 지지가 정해지고 여기 상단도 정해진 그런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오늘 나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간만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오병용 연구원. 예전엔 투로스증권이었는데 한양증권으로 갔네요. 서울증권 옆에 있던 서울증권이 유진으로 바뀌었나요? 어찌됐건 오병용 연구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분 참 대단했었죠. 이 당시 때 7만원, 6만원이었나요? 6만원, 7만원, 8만원일 때 계속해서 20만원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만원 갔죠. 그래서 결국은 20만원까지도 갔어요. 21만원까지도 갔는데 어찌되었건 이 연구원께서 다시 한번 레포트를 썼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를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오 연구원이 쓴 이야기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좀 보셨으면 합니다. 반대 매매 루머 오버랩이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오 연구원이 얘기한 내용은 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제가 빨리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반대매매 오버랩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주가를 예측을 할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잖아요. 그 시나리오 예측하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M&A에 쉬지 않는 HLB가 한국 바이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공격적인 M&A를 주목했다. 회사는 지난 2월 이미노믹 테라피틱스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에 리보세라님 개발자인 폴첸 박사로부터 전세계 권리도 인수를 했다. 또 지난주에는 어필리아 글로벌 권리를 인수하기도 했다. 일단 키워드 첫 번째, 글로벌 바이오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M&A가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강조를 했다. 이거는 이제 진 회장도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 M&A로서 회사 키우겠다. 그 다음 연구원들이 잘하는 거, 얘네들 연구 잘하도록 나는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겠다.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의 경험과 인프라를 흡수를 했고요. 이미노믹을 인수를 하면서요. 그래서 어떤 한국 바이오 기업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밝혔죠. 이럴 수밖에 없겠죠. 항암 신약입니다. 그리고 적응증이 어마무시하게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임상도 항서제약에서 임상하고 있는 것만 해도 300개가 넘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HLB 그룹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이 3천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또 3,2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6천억이 넘는 자금이 생긴다. 그 자금으로 바이오 M&A와 임상 자금에 소요될 예정이다. 각종 투자 발표가 연이어 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건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LB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을 했는데 유상증자에서 돈이 더 이렇게 수혈이 되잖아요. 이 돈으로 더 좋은 회사를 만들고 더 좋은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분명히 더 좋은 회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유중이라는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HLB는 최근 인수한 이미노믹도 높게 평가를 했고요. 교모 세포증이요. OS 중간값이 41.1개월. 네, 원래 치료법인 TMZ 방사선 치료의 OS 중간값이 14.6개월 대비 3배 정도 월등히 높네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더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NDA를 하거나 에로를 하거나 하겠다라는 회사 발표도 있었죠. 이렇게 이미노믹뿐만 아니라 리보세라닙도 계속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근데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어느새 NDA 신청이 하반기로 슥 이렇게 요즘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3, 4월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NDA 신청할 것, 게다가 3차, 4차.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위암 3차, 위암 4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HLB는 최초에 진입할 때 빠른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3차, 4차였고, 그 당시 때는 3차 치료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4차를 한든 3차를 한든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HLB는 위암으로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적응증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제일 시장이 크다는 간암, 폐암, 1차 치료제로도 지금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 보여요. 3차 치료제, 4차 치료제, 이제 이런 노이즈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플러스 여기 간암 1차
캄렐리 진압이랑 병용하고 있는 거. 임상 3상은 내년 연말 탑라인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뭐 그래서 좋은 결과 예상이 되고 있고, 플러스 파클리 텍셀이랑 위암 2차도 하고 있고요. 론소프랑 대장암 3차도 하고 있고요. 등등등등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를 한번 오 연구원이 갖고 와봤네요. 우리들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대폭 수정하면서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관련 내용을 위험 항목에 명시했다. 그래서 반대 매매 우려가 불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공시에 따르면 진 회장 보유 주식 89만 주가, 약 90만 주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료일이 4월 말로 설정이 되어 있다. 일단 진 회장이 한국투자증권과 54만 주 주식담보대출 계약 만료일은 4월 29일이고요. 메리츠 종금 계약과 맺은 35만 주, 이제 두 개 합치면 약 90만 주 되죠. 여기 89만 주, 계약은 4월 27일까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약 90만 주가 4월 말에 만료가 되는데 과연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얘기는 작년에, 그러니까 6.27 사태 때 반대 매매 루머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진 회장이 주식담보대출로 얼마를 빌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출 연장 시점인 지난해 11월보다 주가가 내려가 담보 부담도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주식담보대출을 시행할 때 증권사는 상장주 담보 인정 가격을 대출 당일 종가로 계산한다. 그래서 진 회장이 계약을 연장한 11월 5일은 HLB 주당 주가가 16만 1,0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오늘 종가로 보면 86,400원이잖아요. 그래서 반토막이 난 상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해요. 제가 이를테면 HLB라는 회사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은행에 가서 저 돈이 필요한데요. 돈 좀 빌려주세요. 뭐 할 건데? 제가 사업을 좀 할 건데 회사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법인입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바이오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항암 신약을 만들고요. 이번에 위암 3차, 4차 치료제로 NDA 신청을 할 거고, 요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간암도 할 거고요. 폐암도 할 거고요. 대장암도 할 거고요. 등등등 많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뮤노미 테라피티스라는 회사의 교모세포증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에로도 할 거고요. 현재 유럽에서 시판받은 어필리아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요? 좋은 회사네요. 돈은 빌려드리겠는데 제가 뭘 믿고, 이렇게 좋은 회사인지는 알겠는데 뭘 믿고 돈을 빌려드릴까요? 담보 좀 주세요. 담보요? 제가 최대 주주니까 제가 주식이 제일 많아요. 자, 여기 주식 드릴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일단 아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건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이렇게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담보를 잡을 때 100%를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빌리고 싶으면 200만 원치 담보를 잡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가 지금 떨어졌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면 얘네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은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은 내다 팔던가, 담보를 내다 팔던가, 아니면 담보를 추가로 요구를 하겠죠. 아니면 원래 내가 돈 빌렸던 여기 16만 원대로 담보 비율을, 주가를 높이면 되겠죠. 이런 방법 등이 있어요. 일단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담보 유지 비율 하락 리스크에 따른 반대 매매 가능성도 높아진 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는 변동성이 크니까 증권사는 자금을 빌려줄 때 주가 하락 등을 대비해서 최소 100% 이상 잡는다. HLB는 아직 흑자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담보 유지 비율도 150% 이상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아까 저 100만 원 빌릴 건데 200만 원어치 이제 그 당시 때는 잡는 거예요. 플러스 너는 아직 회사가 흑자가 안 됐네? 그럼 25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을 빌리기 위해서 150억 이상의 주식을 담보로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담보 가치가, 근데 주가가 떨어졌잖아. 150억 수준으로 떨어진 경우 대출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추가 담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돈 빌려준 사람들은 손해를 안 보니까. 이해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시장에 하한가로 내다 파는 반대 매매, 어마무시한 반대 매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반대 매매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권사도 현금이든 주식이든 추가 담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야, 너네 주식가치 떨어졌잖아. 담보 더 드릴게요. 일단 근데 여기 주가가 반토막이 나긴 했지만 담보로 제공된 물량 외에도 진 회장이 일단 최대 주주니까 제일 많은 주식을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약 300만 주 가량이 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담보로 추가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내용도 중요하죠. 이번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하는데 가장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최대 주주니까 3,270억 원에 10% 정도 들고 있으니까 300억 정도가 자금이 필요하죠. 이 300억 원을 어서 이제 갖고 오냐는 거예요. 진 회장이 돈이 없는데, 야 아까 너 회사에 3천억이다. 그건 회사 돈이잖아요. 이거 진 회장 개인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분명히 또 여기 주식담보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하는 포커스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공개적인 방송이잖아요. 뭐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안 들으시는데 어찌되었건 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차트를 설명을 드릴 때도 자 여러분들 이건 1차 파동이고 2차 파동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단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저는 객관적인 사실을 보여주죠. 이런 차트도 이랬으니까 얘도 이런 차트가 되고 일반적인 형태 패턴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거는 약간 주관적인 해석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4월 말에 약 90만 주가 담보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추가로 담보를 제공을 하면 돼요. 플러스 지금 이제 4월 14일 날 이제 기준 주가가 1차 발행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청약을 해야 되는데 최대 주주도 약 300억 원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분명 진 회장은 제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개인적인 돈은 없어요. HLB가 지금 흑자가 나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것도 아마도 가장 손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는 주식담보대출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라는 뉴스예요. 그리고 또 보시면 하물며 이번에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는다면 최대 주주의 경영권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지분율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경영권 위도하는 시도 등은 없으나 잠재적 경영권 침탈 시도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얘기는 결국 유상증자를 참여하겠다는 얘기고요.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렇게 최대 주주가 유상증자 참여하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당연히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갖고 있는 이 주식을 담보를 더 제공을 하느냐, 아니면 더 간단한 방법도 있겠죠. 우리 4월 14일 1차 발행가가 결정되는 날인데 그 이후에 4월 29일 지금 4월 27일이잖아요. 여기 만료일이. 그 전까지 주가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주가 이 당시 때 11월 달에 16만 원이었는데 만약에 추가 담보를 더 설정하지도 않고 주가가 올라간다면 계약은 더 유지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어서 뭐 그럴 수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개연성을 보고 이런 기사의 개연성을 보고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매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느덧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그리고 봄의 향기를 느끼시면서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